제주도가 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위법이라며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지방 쇠고기 반입이 3년 만에 금지됩니다. 원희룡 지사도 특별 방역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제주 한라대가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수협의회장을 재임용해서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시간 운영을 위한 소음 피해 대책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는데요. 제주도가 이 같은 삭감이 위법이라며 도의회가 다시 표결에 붙이라는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새해 예산에서 삭감된 1,636억 원 가운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도 있다며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필수 경비 24건에 197억 원과 국비 매칭 사업비 50건에 269억 원이 삭감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자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다시 연말에 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저희 감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추경 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감된 1,636억 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이나 이제 생활에 피해가 있는 점인지 그걸 우선 파악해서 일단 긴급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은 아직까지는 용도를 안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성지 의장은 공식적으로 제의 요구가 들어오면 항목별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다시 상정할 경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초 의결했던 삭감안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예산 싸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소통하고 도의회는 농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농업 관련 예산이 123억 원이나 삭감돼 가공용 감귤 수매와 감귤 도해 반출 신고, 월동채소 수급 안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애꿎은 도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 지역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반입이 3년 만에 금지됐고 원희룡 지사도 특별 방역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축사 인근, 농장 주변과 진입로 곳곳을 방역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방역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예찰을 하고 있고 소독을 하면서 농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서울과 인천이 포함된 경기 지역과 충청도, 경북 지역 등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부산물, 사료의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입도객과 차량을 소독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물리라는 특별 요청 사항을 발령했습니다. 소고기, 그다음 우제류에 따른 부산물, 건초라든가 볏짚, 그다음에 축분 이런 것들이 전파윤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는 지난 2002년부터 돼지고기는 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쇠고기 소비량의 30%는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지역의 쇠고기 반입만 금지됐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가격이 폭락한 제주산 겨울당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예상 생산량의 17%인 11,500톤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당근 4,000톤을 산지에서 폐기하고 2,500톤을 주스 등 가공용으로 전환하며 5,000톤은 저장한 뒤 3월 이후에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 농협과 당근 생산자 협의회는 시장 격리 예산 18억 원을 분담하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당근의 효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주 한라대학의 총장 일가가 학교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교 비리를 고발해온 교수협의회 대표가 재임용에서 탈락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한라대학에서 16년째 강의를 해온 강경수 교수. 강 교수는 지난달 31일 교수 업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는 교수협의회 대표로 활동한 것을 놓고 학교 측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수협의회는 재작년 학교 측이 교수들을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데 반발해 구성됐습니다. 최근에는 총장 일가가 학교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그런 것들이 벌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한라대의 교수업적 평가 기준 역시 총장이 주는 점수가 전체의 20% 가까이를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직 활동의 점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부여되는 20점도 사실은 이제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데서 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과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에게 공통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괘씸죄를 이제 적용할 수가 없고요. 교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승진자도 이제 계시고요. 강 교수는 조만간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라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국제항공 노선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공항들이 24시간 운영 체계로 바뀌고 있는데요. 제주는 이미 공항 소음 피해가 심각해 확장이든 제2공항이든 확실한 소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은 이렇게 주택가에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 소음 피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주변 마을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순간 소음 측정기 수치가 점점 올라가더니 82.5dB를 찍습니다.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은 물론 장기간 노출 시 청각장애까지 올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80dB 이상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 들어가는 2,300가구. 용담과 이호동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15km 떨어진 애월읍 상귀리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방음시설과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어떤 그런 저 역시도 사실 이 청각이 지금 장애가 돼가지고 지금 보청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보면 청각 장애를 많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 문제 때문에 최근 해외 공항들도 대부분 해양 매립이나 해상 교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첵납코 국제공항은 바다를 매립했고 마카오 국제공항도 해상에 활주로를 만들어 소음 피해를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해안 바닷가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격되어서 활주로를 신기로 건설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을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를 줄이다 보면 도심과 멀어지거나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 건축 허가 면적이 처음으로 100만 제곱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시 건축 허가 면적은 119만 제곱미터로 재작년보다 27% 늘었고 4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관광 숙박시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읍 청우 부인회에서 20만 원, MG 새마을금고 여직원 새싹 봉사회에서 100만 원, 제우회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국악단 가향에서 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DC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즐거운 영어 캠프 입소식이 오늘 제주 한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도내 중학생 100명이 참가해 9박 10일 동안 외국인 교사와 합숙하고 무료로 영어를 배우게 되며 사교육을 받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도 선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5시쯤 서귀포 시내 공원에서 같은 학교 후배들이 자신들을 째려봤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공원 CCTV 화면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꽃집에서 불이 나 건물 1, 2층과 인근 상가 건물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 안전선은 오늘 오전 9시쯤 차귀도 서쪽 12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18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등 14만 6천 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7만여 kg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새해 들어 중국 어선 5척을 납포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외부 통신망이 한때 마비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부터 4시간 반 동안 외부에서 서귀포경찰서로 연결하는 모든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